오늘도 중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나이값 못하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하는 행동은 여전히 철부지 같은 사람. 어쩌면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품격이 따라올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삶의 태도와 습관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결정합니다. 분명 나이가 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없는 행동을 하며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잃고 결국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게 됩니다. 문제는 본인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중년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젊을 때야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과 품격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사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왜곡하고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어릴 적부터 형성된 사고방식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하나의 위협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잘못을 숨기려 하면 더 큰 잘못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처럼 느끼고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수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변명과 합리화가 생활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대신 주변 환경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했을 때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다. 다른 사람이 미리 알려줬어야 했다와 같은 식으로 변명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다. 하지만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며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끊임없이 핑계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도 성장할 기회를 잃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 과정을 피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으면 인정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당신은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당신이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사라지고 감정적인 갈등만 남게 됩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면 결국 더 큰 잘못을 범하게 된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작은 실수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변명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가는 첫걸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과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길이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허구한 날 입에 비속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수준이 평가되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투와 표현 방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속어가 한두 마디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매 문장마다 거친 표현이 따라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은 별다른 의식 없이 쓰지만 듣는 사람들은 불쾌함을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말버릇이 지속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종종 나는 솔직할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함과 무례함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격식 있는 자리나 공적인 장소에서도 습관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반면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친근감이나 유머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지속되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비속어가 습관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쉽게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냥 말버릇일 뿐이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이게 편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이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언어 습관은 곧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투 하나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화 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비속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거친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본인도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언어는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 사고방식 자체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분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고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직장인의 경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고객이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면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결국 말투 하나가 직장 내 평판을 결정짓고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거친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언어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며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만 비속어나 공격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환경에서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습니다. 결국 언어 습관은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속어를 줄이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자신의 말버릇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거친 표현을 많이 쓰는지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책을 읽거나 수준 높은 대화를 많이 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 환경에 노출될수록 자연스럽게 더 좋은 말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존중받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으로도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신뢰를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며 장기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 습관을 점검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독 자신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고통만을 강조하며 주변의 조언이나 위로조차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인정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를 자신의 정체성처럼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피해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이들은 타인의 아픔에는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의 고통만은 특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이들은 주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며 반복적으로 한탄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타인의 조언이나 격려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본인만이 특별히 힘든 상황에 처한 것처럼 여기며 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조차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욱 외로운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강한 사람을 만든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핑계 삼아 성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피해의식을 키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네라며
남의 행복을 보면서 더욱 불행을 느낍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듯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도 각자의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친 감정적인 의존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위로하고 보듬어 주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도 결국 지치게 마련이고 반복되는 하소연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던 사람들도 점점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을 탓하게 된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신의 고통만을 강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며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스스로를 갇힌 상태로 만들어갑니다. 힘든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가 삶을 결정짓습니다.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더 단단해지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의 고통만을 강조하며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현실을 바꾸지 못한 채 불행에 갇히고 맙니다. 반면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은 한 단계 성장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갑니다. 고대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기를 삶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간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뀔 것이다. 결국 인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